안녕하세요. 명리 커뮤니케이터 초명입니다. 제가 오늘은 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5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만세력이 있어요. 철공소 만세력이라고. 여기 들어가시면 내 사주가 얼마나 신강한지 신약한지 이걸 점수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철공소 사이트가 리뉴얼 중이긴 해요. 지금 새로운 사이트가 있기는 한데 저는 만세력을 현재 시간에 만세력을 이용할 수 있는 과거 사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철공소.com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메뉴에 만세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만세력이 들어오시면 바로 생년월일시를 입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걸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저는 1985년 9월 4일 미시생이거든요. 남성, 윤달, 평달 여부, 양력, 음력 여부, 태어난 지역 이렇게 설정해서 만세력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사주가 지금 중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2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제 사주는 중화한 사주예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중화에서 좀 신강한 사주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42점에서 52점 사이다. 그러면 일단 중화한 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강 신약 여부에 따라서 사주의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해요. 극신약한 사주가 있으면 그 다음엔 신약한 사주, 그리고 중화에서 신약한 사주, 중화사주. 실은 완벽한 중화는 없으니까 얘는 뺄게요. 중화, 신강, 신강, 극신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에 전왕사주를 넣어야 합니다. 전왕. 그래서 제가 사주의 스펙트럼을 나누어 봤을 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로 나뉠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 중화 신약에서 중화 신강 이게 42점에서 52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경험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통 48점 이상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강한 사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42점 이하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약한 사주인 경우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 사주는 44점에서 47점 사이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상담을 받거나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 사주가 얼마나 신강한지 신약한지 그를 구분해 내셔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중화 신약, 중화 신강 이건 제외하고 전왕, 극신약, 신약, 신강, 극신강, 전왕 중에서 저는 오늘 극신약과 신약, 신강, 극신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52점 이상이다. 그러면 신강한 사주고요. 42점 이하다. 그러면 신약한 사주로 분류될 수 있겠죠. 이 만세력 프로그램의 점수 배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그림으로 가지고 올게요. 이겁니다. 이 본원이라고 써있는 게 일간이에요. 여기는 월간, 연간, 시간, 시지, 월지, 연지, 일지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점수가 들어가냐면 저는 일간이 병화잖아요. 일지 오화가 병화하고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일간을 생해주거나 일간과 같은 오행이다. 즉 같은 편이다. 비겁이거나 인성이다. 그러면 내 편이라고 보고요. 그때 일지가 내 편이면 이 프로그램은 20점을 더해줍니다. 만약에 월지가 일간을 도와주고 있다. 일간과 같은 오행이다. 일간을 지원해주는 오행이다. 그러면 이제 월지 25점이 여기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지가 같은 편이니까 20점이죠. 그리고 천간에 있는 목들이 또 목생화가 되면서 이 일간을 지원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제 사주의 점수를 계산해 볼까요? 시간에 있는 12점 더하기 월간에 있는 12점 더하기 연간에 있는 8점 더하기 일지에 있는 20점 이렇게 하면 정확히 52점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제 사주가 신강하다고 원래 중화에서 약간 신강한 사주인데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은 제 사주가 중화한 사주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점수만 보고 내 사주의 신강 신약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왜 제 사주가 중화에서 약간 신강한 사주라고 보냐면 이 미토가 되게 뜨거운 토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장간도 보기 때문에 미토 안에 있는 정화가 되게 강한 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미압이 또 된다고도 봐요. 그래서 이 시지 자체도 화를 지원해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주가 조금 더 신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주 제가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무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입력해 볼게요. 자, 이 사주는 극신약하다.
8점이다 라고 나오네요. 제가 아까 42.2 하면 신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자, 일간이 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지도 내 편이 아니고 일지도 내 편이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신령했다, 실지했다라고 해요. 일지가 내 편이면 득지했다고 하고 월지가 내 편이면 득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나랑 같은 편인 게 여기 딱 연지 하나 있네요. 여기 제가 아까 8점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8점. 그래서 이게 지금 8점이 되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실은 이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점수만으로 내 사주의 신강신약 여부를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42점에서 52점에 해당하는 사주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주의 점수만 판단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매한 사주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든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 간목이 여기 시간도 내 편이고 연간도 내 편이고 지지 모두 다 수생목을 하니까 이 간목의 점수가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이거는 과연 극신강한 사주일까? 일간이 자기의 주체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너무 물이 많으니까 나무가 썩는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극신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잘하면 인성 전황이 될 수도 있는 사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강한 사주이지만 간목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썩거든요. 근데 물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적고, 그래서 간목이 똑같이 들어오면 저는 이 수의 기운을 어느 정도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주는 또 어떨까요? 경금이 천간에 다 뭉쳐 있는데 지지에는 경금이 뿌리 내릴 만한 지장간을 찾아도 금 오행이 없죠. 되게 극신강한 사주인 건 맞는데 과연 이것 역시 일간이 주체성을 담보할 수 있냐에 대해선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사주도 개수가 강한 인성에게 생조받고 있지만 지지에 수가 없잖아요. 지장간에도 수가 없고요. 이러면 개수가 자기의 주체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점수로는 극신강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거의 인성전환이 돼버린 사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2점에서 52점에 해당하는 사주는 제외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100점이 나왔다 아니면 8점 이하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 이 나머지 점수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이 만세력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내 사주의 신강신약 여부가 중요하냐? 저는 억부용신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내 사주에서 넘치는 게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르고, 내 사주에서 대체적으로 없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사주에 넘치는 기운을 다스려줄 수 있는 운이 들어왔을 때 되게 유리한 한 해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중화라고 여기 써있지만 약간 신강한 사주라고 했잖아요. 목하고 화의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목하고 화가 들어올 때입니다. 2006년 병술년에도 너무 힘들었고요. 왜냐면 오수랍이 돼서 이 술토가 화로 바뀌잖아요. 화의 기운이 엄청 강해지죠. 대운에서 임수가 있긴 하지만 지지가 완전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이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여기 심장 쪽에 아무튼 내장 출혈이 생겨가지고 죽을 뻔했고, 이때 군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흉에 걸렸습니다. 2014년 갑오년 목하고 화가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제가 대장하고 이쪽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만약에 신강한 사주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용신이 재성이 되고요, 희신은 식상이 됩니다. 만약에 신약한 사주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용신은 비겁이 되고요, 희신은 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두 가지 정도만 구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PC용 버전의 만세력이고요. 지금 철공소가 사이트를 리뉴얼 했는데 제가 이 사이트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주소가 K포춘이에요. K포춘. 근데 아직 지금 만세력이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그때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내 사주의 신강신약 관련해서 점수를 알고 싶다면 이 만세력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제가 PC용 만세력을 보여드린 거고요. 스마트폰으로도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다른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철공소라는 사이트에 제가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로 이렇게 빼놨는데요. 철공소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게 깔끔하게 핸드폰 사이즈에 맞춰서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도
만세력에 들어가면 PC에서만큼 깔끔하게 나오는데 제가 그냥 예시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입력했었거든요. 만세력 보기를 누르면 똑같이 나옵니다. 역시 점수를 보면 이 사주가 얼마나 신강한지 신약한지 알 수 있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주는 중화사주고요. 40점으로 나오네요. 사실 이 철공소 만세력이 재미있는 게 일지가 내 편이 아닌, 일지가 그러니까 비겁이나 인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간여지동급으로 해석해야 하는 일주가 3가지가 있다고 제가 영상에서 줄곧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갑진일주, 두 번째가 개축일주, 세 번째가 정미일주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개축일주의 사주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일주가 개축으로 구성이 됐을 때 연지가 8점이고 일지가 내 편이면 20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28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공소 만세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갑진, 개축, 정미일주 분들도 본인의 일주가 간여지동급으로 해석이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 일주도 어느 정도 간여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산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는 걸로 해볼게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어플이 실은 이 강원의 자파명리학이라는 어플입니다. 강원 선생님께서 맨 처음 명리학 수업을 하셨을 때 그게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한 10년, 20년 전일 건데요. 그때 일기 수강생 중에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셨나봐요. 그분이 만든 어플이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나 iOS 모두 사용 가능한 어플이고요. 대신 이 어플은 PC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만 아마 10,000원 좀 안 되는 돈이 들 거예요. 일단은 핸드폰 버전은 무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플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철공소 만세력하고 이 강원의 자파 명리학 어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대운하고 세운을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 원국이 있으면 대운이 들어올 때 이 원국을 감싸요. 그리고 세운이 그 중간에서 원국을 역시 감쌉니다. 그래서 대운과 세운, 원국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어플들 아니더라도 저도 뭐 원광만세력이나 천을개인 어플도 잘 쓰고 있어요. 최근에 현면님의 수업을 듣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오프라인 모임 자리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강원의 자파 명리학이나 철공소 어플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원광만세력이나 만세력 천을개인 어플로 본인의 사주를 담아서 저한테 사주를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년월일시를 지금 입력하고 있는데요. 천을개인 어플도 정말 훌륭한 만세력입니다. 그런데 대운하고 세운이 이렇게 원국 옆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꾸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리학을 대운하고 세운의 합파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배우는 단계에 접어든 분이라면 가급적이면 좌파 명리학이나 철공소 만세력을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제가 진짜 추천하는 만세력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팔자어대예요. 팔자어대. 팔자어대라는 만세력 정말 좋습니다. 팔자어대도 대운하고 세운이 이렇게 일렬선상에 놓여서 보기 좀 편하게 돼 있거든요. 깊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만세력 중에서는 정말 잘 만들어진 만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철공소 만세력에 좀 단점이 있어요. 철공소 만세력은 특히 1대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만세력으로 볼 때 10대운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철공소 만세력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1대운과 10대운이 왜 이렇게 달라지냐? 그거는 대운 세수를 소수점으로 반올림하냐 아니면 반올림 안 하냐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나중에 철공소 만세력이 업데이트 되면 이 부분은 바뀔 건데 10대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만세력의 문제인데 대운하고 세운이 1년씩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경진대운에 들어섰는데 이 경진대운이 정확히 말하면 대운수는 9고 11월 초부터 이 수가 바뀔 거예요. 이 대운수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굿사이클이라는 만세력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제 사주를 넣어볼게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만세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간략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대운수가 9대운 11월 23일로 나오죠. 이거는 9년마다 대운이 바뀐다는 뜻이고요. 11월 23일에 정확히 이 대운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면 제가 39 경진대운이 갑진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철공소 PC 버전의 만세력을 보면요. 39 경진대운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개묘년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세운이 1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대운하고 세운끼리도 서로 합파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신사년, 신축년 이때 저는 사유축 청간삼합을 내서 운이 엄청나게 유리하게 흐르는 해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운수하고 세운수가 1년씩 안 맞는다면 대운이 바뀌는 그 시점에 세운의 작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내 사주를 내가 보고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이 굿사이클 만세력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의 대운을 이걸로 보시는 게 전 정확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팔자 어때 만세력을 보면 이것도 역시 경진대운의 갑진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옵션 들어가시면요, 한국 나이하고 만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나이 표시. 이걸 조정하셔가지고 내 대운에 따라서 세운이 정확하게 언제 들어오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팔자어때 만세력이 재밌는 게 분석 들어가면요, 합, 충, 형, 파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용신이 나왔던가? 그 용신을 잡아주는 어플도 시중에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보조적인 지표로만 참고하시고 어플에서 알려주는 용신이 실제 나의 용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은 제가 어플 개발할 때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만세력 어플들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대충 알거든요. 아마 가장 정확한 만세력이 나중에 나올 철공소 만세력일 텐데 그 만세력은 이제 나오면 제가 그때 따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만세력을 한번 좀 세세하게 비교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도 진심으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